안녕 여러분,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그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이 쟁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왜냐면은 사전 결정, 아니면은 신뢰보호 원칙, 아니면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 이제 이런 것들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여기저기 관련된 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랑 먼저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같이 한번 이 내용을 봅시다. 폐기물 처리업이라는 게 뭘까? 이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건들, 말 그대로 이제 쓰레기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폐기물을 처리한다라는 건 이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분하는 걸 얘기를 하고, 결국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의 중간 처분 시설, 최종 처분 시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시설들을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 조문을 다시 한번 볼까? 자,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폐기물관리법 25조 1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다시 말하면 방금 봤었던 조문을 보면은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돼. 자, 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는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야. 일단은 땅도 필요해. 땅도 내 땅이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3년 이상 임대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동차,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차들도 이제 구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시설도 필요하겠지. 그리고 그 전문가들, 인력들도 필요해. 그래서 굉장히 돈이,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어. 준비를 다 한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곧바로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잖아? 그러면 이 허가 신청인 입장에서는 너무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는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행정청 입장에서도 미리 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좀 너는 될 것 같아, 너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검토를 하는 게 아무래도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도 훨씬 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먼저 받아야지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는 이 적정 통보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뭐라고 얘기를 해? 사전 결정 내지는 예비 결정이라고 해. 이 사전 결정이라는 게 뭐야? 어떤 종국적인 행정 처분을 하기 전에 일부 요건을 심사해서 일부 요건에 대해서 내리는 최종 결정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처분을 할 때 A 요건, B 요건, C 요건, D 요건이 충족되어야 될 때 A 요건이랑 B 요건은 충족이 됐네 라고 사전 결정을 해주고, 너는 나중에 종국적인 결정을 할 때는 C랑 D만 충족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사전 결정 내지는 예비 결정이야. 자, 이 사전 결정은 단계화되어 있는 행정 절차에서 중간 단계에서 내리는 처분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최종적인 행정행위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사전 결정은 행정 처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규정을 보면은 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전에는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의 성질이 뭐다? 맞아, 방금 다시 얘기한 것처럼 사전 결정에 해당해. 그리고 우리 판례는 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는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어.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닌 거지. 어떤 요건을 충족을 했는지 충족을 하지 않았는지를 행정청이 심사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행정청은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심사를 할까? 조문들을 한번 보면, 자, 여기 보면은 1호에 보면은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어떤 결격 사유는 없는지, 2호에 보면 이 처리시설의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3호에 보면은 시설과 장비와 기술 능력이 허가 기준에 맞는지, 4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게 되는 재량행위인 거지.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받으면은 이 사람도 최종적으로 결국 폐기물 처리업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뿐만 아니라 부적정 통보도 행정 처분에 해당해. 자,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제 이런 사업 계획서를 내야 돼. 보면은 이제 내 이름이 뭐고, 내지는 법인명, 그리고 주소, 우리 상호, 업종, 영업 대상 폐기물, 우리 어디서 영업할 건지, 시설과 장비 어디에 설치할 건지, 사무실 어디에 둘 건지,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이제 행정청은 이제 이 사람이 신청한 그 폐기물 처리업이 다른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그 임원이 결격 사유는 없는지, 배출 시설이 적정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잖아? 그러면은 조문을 한번 볼까?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준비를 마쳐서 허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행정청은 이 적합 통보를 받은 사람이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을 하면은 지체 없이 허가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내서 적정 통보를 받았어. 적정 통보를 받았으니까 나는 폐기물 처리업을 나중에 할 수 있겠구나, 허가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약 3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차량도 6대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10명을 고용을 했어. 사무실도 마련했고 사업장도 마련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 요구했었던 요건들이 다 갖춰가지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행정청이 이걸 거부를 한 거야. 왜 거부를 했을까? 행정청이 거부를 한 이유는 다수의 청소업자가 난립해서 안돼 너무 청소업자가 많아. 행정청이 거부한 이유는 청소업자가 너무 많다 이거야. 청소업자가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너한테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뭐야, 분명히 내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괜찮다고 했잖아. 요건들 다 갖추어서 신고하면은 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내가 준비를 다 거쳐가지고 돈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사람도 시설도 차도 다 구비했는데 갑자기 폐기물 처리 업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내 뒤통수를 때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서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하나 있어.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받았어. 그런데 이 적정 통보에는 행정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너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가 도시지역이어야 돼. 우리 부동산에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해야 돼. 그래서 너 도시지역에서 하는 거면은 우리가 나중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제 관할 행정청한테 이 국토 이용 계획을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어. 이 국토 이용 계획상 해당 토지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어. 농림지역.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국토의 용도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단 말이야. 물론 방금 내가 말한 순서대로 보면은 도시지역에서는 뭔가 개발 사업을 하기가 용이하겠지만 농림지역에서는 그런 개발 사업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관할 행정청한테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한 거야. 그런데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거부당한 거지. 자, 그때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거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 행정계획 배웠지? 행정부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조정, 통합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행정계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무언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목표를 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 그 수단을 선택한 거지. 그런 것들처럼 행정계획은 행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야. 그런데 이런 행정계획은 장기성과 종합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행정계획을 바꿔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신청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어때? 처음부터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 적정 통보를 받을 때 이 국토 이용 계획이 도시지역이어야지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거부가 다른 처분의 종국적인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행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할 수는 있어. 왜? 변경 신청권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그런데 소송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나는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접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도 하면은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신뢰가 침해당했어요. 라고 주장을 했어. 자,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접종 통보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전혀 그 제도적 취지도 다르고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도 전혀 달라.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해줄게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결국 본안에서는 패소했었던 사건이야. 자, 오늘 이렇게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봤어. 정리를 한번 해볼까? 첫 번째,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사전 결정, 예비 결정에 해당한다. 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사전 결정, 예비 결정으로서 행정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도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고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거부했다면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네 번째,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줄게 라고 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거부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관련 쟁점들이 엄청 많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을 오늘 여러 가지를 설명했다. 자, 이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자.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면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고 더 어렵고 더 재밌는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행정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 양이 방대하고 용어가 낯설어서 그래.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주 행정법을 공부를 하면서 용어에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행정법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험에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